안녕하세요. 저는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에서 학술연구교수로 재직 중인 이상범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건강철학에서 의철학적 사유로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문제의식은 철학이 의철학의 사상적 토대가 될 수 있을까입니다. 그럼 천천히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이 의철학의 사상적 토대가 될 수 있을까? 인간의 실존을 탐구하는 학문으로서의 철학은 의학의 존재론적 성찰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이번 강의의 문제의식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인데요. 패치 아담스입니다. 여기서 이 패치 아담스라는 사람이 영화 중반에 이런 말을 하는데요. 오늘 제 강의를 가장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문장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돕고 그들과 연결되고 싶어. 의사는 사람들이 가장 약할 때 만나지. 의사는 환자들에게 치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조언과 희망을 함께 제공해. 그것이 의사가 된다는 생각을 내가 사랑하는 이유야.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의사는 사람들이 가장 약할 때 만납니다. 자신의 생에서 가장 약했을 때, 삶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가장 클 때 사람들은 의사를 만나게 되죠. 의사가 만나는 사람은 과학적 병리학의 관점에서 규명되는 병자, 환자가 아니라 실존적 고통까지 안고 있는 말 그대로 가장 약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니체의 의철학적 사유, 비교적 최근에 나온 저의 책인데요. 그 책에 있는 글을 읽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신이 존재한다면 그가 유일하게 자신을 대변하도록 허락한 학문이 의학일 것이다. 그럼에도 그는 결코 철학이 없는 의학은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지구상에서 의학만이 인간의 생명 현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명 현상에 개입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그 자체로 사유하고 사고하며 생각할 수 있는 실존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의 병이 그의 육체뿐만 아니라 그의 정신과 의지까지도 억압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철학이 없는 의학은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학문에 불과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보면 과학과 의학은 신을 넘어서는 시도가 아니라 오히려 신의 뜻을 전하는 학문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하지만 철학이 없는 이 학문은 인간으로부터 멀어지고 결과적으로 신으로부터도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니체는 자신의 주치의였던 오토 아이저 박사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이 편지의 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니체가 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실존적인 암담함을 느끼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 실존은 끔찍할 정도의 짐입니다. 내가 바로 이러한 고통 속에서 그리고 거의 완전히 포기한 상태에서 정신적 윤리적 영역에 대한 가장 교훈적인 시도나 실험을 하지 않았다면 오래전에 나 자신의 가치를 깎아내렸을 것입니다. 니체가 이야기하고 있다시피 너무도 힘든 병의 상태, 끊임없이 자신을 삶의 불안과 두려움으로 몰아넣는 이 고통 속에서 니체는 정신적이고도 윤리적인 영역에 대한 한 가지 실험을, 즉 사상적 실험을 감행했다는 것이겠죠. 이렇게 하면은 너의 정신적인 짐이 좀 가벼워질 거야. 이런 등등의 정신적 윤리적인 실험을 하지 않았더라면 니체는 아마 병에 억압받고 삶을 부정하는 단계에 이르렀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인식을 갈구하는 이러한 즐거움은 온갖 고문이나 실망을 이겨낸 최고점으로 나 자신을 올려놓습니다. 전체적으로 나는 내 생애의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행복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고통이 있습니다. 내 사상과 관점들이 내 위로가 됩니다. 바로 니체는 건강과 병의 경계에서 병에 고통받는 삶을 살았지만 끊임없이 자신의 생명력을 믿었죠. 즉 힘의 의지로 대변되는 자신의 생명력에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니체의 철학적인 중심 개념이 힘의 의지가 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겠죠. 왜냐하면 니체가 믿을 수 있는 부분은 절대적인 존재나 진리가 아니라 한 생명체가 자신의 생명력을 발현하면서 육체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환경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자연적인 토대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철학과 철학자의 역할. 니체의 철학에는 철학적 의사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이 개념을 통해서도 우리는 니체라는 철학자가
의사로서의 역할을 철학자의 그 무엇과 비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 니체의 철학적 의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야스퍼스의 글을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드물지 않게 철학은 내게 너무 높이 있다. 나는 철학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철학은 내 전공이 아니다라는 말을 듣는다. 철학은 추상적인 것을 뜻한다. 사람들은 철학은 기분이 견디어내지 못하는 허공에 든 공간이라고 말한다. 그에 대한 대답은 다음과 같다. 그 공간은 빈 것이 아니지만 실상은 단순한 공기와 같아서 겉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 호흡해야만 하는 공기이며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단순한 오성 속에서 질식하고 말 이성의 공기인 것이다. 인간 실존의 공기, 인간 실존의 호흡마저 가파르게 만들 정도로 인간을 억압하는 사고가 이성적 사고라는 것이겠죠.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 아프면 약을 먹어야지. 이런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이전에 내가 나을 수 있다는 것, 내가 다시 건강해질 수 있다는 실존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철학은 실존의 생명적 호흡이 된다. 철학을 통해서만 현실은 깊은 근원에서 말하게 된다. 현대 과학과 철학의 근본 문제에 대한 우리의 통찰은 의사가 된다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명제를 정취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과학과 철학의 과제의 통합에는 오늘날 실상 연구가 아니라 의사의 이념을 보존하게 만드는 본질적인 조건에 놓여 있다. 의사는 마땅히 이래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의사의 본질적인 이념, 이 의사의 이념에는 인간의 실존적 고통까지 담겨 있지는 않겠죠. 이 다음 문장은 이 글을 종합해주는 중요한 명제인 것 같습니다. 의사의 실천은 구체적인 철학이라는 것입니다. 의사의 실천이 구체적인 철학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아픔뿐만 아니라 환자, 즉 병자, 자신을 찾아온 가장 나약한 인간에게 선사할 수 있는 실존적 고통의 짐까지도 덜어내릴 수 있는 의사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의학과 의사의 철학적 임무. 인간의 병을 치유하는 의학의 일차적인 목표보다 본질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을 인간적으로 사유하고 치료하는 의학의 인간학적 관점과 실천, 즉 의학의 철학적 임무입니다. 그리고 그 임무에 대한 의사의 인식은 인간의 실존에 대한 철학적 성찰로부터 시작됩니다. 인간 실존에 대한 철학적 성찰로부터 병자는 한 인간으로서도 인격과 존엄성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니체는 철학적 의사라는 개념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학자란 의사의 역할을 해야만 한다. 하지만 철학자가 의사가 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철학자 역시도 인간의 병든 정신과 의지, 즉 인간의 실존을 치유할 수 있는 마치 의사와 같은 실천적인 철학자, 실천적인 임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니체는 철학적 의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전히 단어의 예외적인 의미에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단어의 예외적인 의미에서 철학적인 의사를 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니체는 철학적 의사가 말 그대로 병원 진료실에서 만나는 의사가 아니라는 것이겠죠. 이 의사, 즉 철학적 의사는 민족, 시대, 인종, 인류의 총체적인 건강의 문제를 진단하고 내가 제기한 의혹을 끝까지 추구하여 모든 철학이 지금까지 다루어온 것은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 그것이 아니라 그 다른 어떤 것, 즉 건강, 미래, 성장, 힘, 3등이라는 이런 실존적인 명제와 가치에 과감하게 천착하는 그런 의사를 고대하고 있는 것이다. 니체의 철학적 의사는 인간의 병든 실존을 구하는 의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니체 철학에 등장하는 의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니체에게 있어 철학자의 임무는 세계와 삶을 인식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세계와 삶을 있는 그대로 인식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성적인 오성으로는 불가능하겠죠. 철학자의 임무는 세계와 삶을 인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치유할 수 있는 자여야만 합니다. 만약에 세계가 인간의 정신과 의지를 억압한다면 마치 니체가 형이상학적 종교적 이원론을 해체했던 것처럼 세계의 잘못된 부분을 해부할 수 있어야만 하겠죠. 이때 철학은 그의 다양한 관점을 대변해주는 방법론적 도구로서의 역할을 해야만 한다. 철학자는 마치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고 진단하듯이
세계와 인간의 삶을 그 본질 안에서 인식하고 해석해야만 한다. 철학자는 마치 의사가 환자를 치유하듯이 인간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내면에 은폐된 병적인 원인을 가감없이 드러내며 실존적 건강에 이르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어야만 한다. 이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철학자는 비로소 의사로서의 명칭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니체는 이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스스로에게 의사라는 명칭을 부여했습니다. 이렇듯 의사는 니체의 철학적 시도를, 즉 병든 인간의 실존을 치유하는 이 시도를 구체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철학적 의사. 철학적 의사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힘의 의지의 마비 및 정지 증상을 치유하는 의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철학적 의사는 인간의 실존, 인간의 병든 실존을 치유하는 의사이기 때문입니다. 힘의 의지는 니체의 철학에서 모든 생명체가 가진 존재론적 원리입니다. 힘의 의지는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가 아니라 인간을 한 사람의 개인으로 인정하고 허용해 줄 수 있는 개념이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자신만의 힘의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힘의 의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부정한 채 다른 어떤 절대적 관념을 따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절대적 관념의 짐 아래 자신만의 고유한 힘의 의지를 발현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하거든요. 니트는 이 모든 사람들을 힘의 의지라는 개념 아래 치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힘의 의지가 구분하는 것은 이렇듯 자신의 힘과 의지로 고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즉 실존적으로 건강한 사람과 병든 사람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힘의 의지는 힘의 증대에 반해 힘의 감소를 실존적 병으로 진단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힘의 의지는 힘의 증대에서 감소로, 즉 건강에서 병으로의 과정을 힘의 감소에서 증대로, 다시 말해 병에서 건강으로의 변화를 주도하는 가능성의 원리로서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의 죽음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허무주의적 감정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을 니체는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이 허무주의가 다시 내가 나만의 고유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창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변화 가능성의 원리라는 것을 인정했던 것처럼, 힘의 의지의 마비 증상은 다시 그 정신과 의지를 깨움으로써 자신만의 삶을 향해, 자신의 삶을 위해서 발현하게 된다면 그 인간은 실존적 병에서 실존적 건강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원리가 바로 힘의 의지인 것입니다. 이렇듯 힘의 의지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설명하는 존재론적 존재의 원리이자 건강과 병을 실마리로, 즉 힘의 의지의 문제로,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력의 문제로 설명하는 생명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원리에 따라 건강에서 병으로, 병에서 건강으로 끊임없이 순환 반복하는 변화를 도출하는 건강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니체의 철학이 힘의 의지의 철학이라고 규정해도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순환의 원리는 힘의 의지가 가진 균형의 속성으로 인해 가능한 것입니다. 힘의 증대와 감소가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것은 여러분, 생명이 이 생명력의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존재론적이고도 본질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이 속성을 증명해주는 원리가 바로 힘의 의지인 것입니다. 이렇듯 힘의 의지는 인간의 실존을, 즉 인간이 실존적 존재라는 사실을 보증해 줍니다. 결론적으로 힘의 의지의 마비와 정지 증상은 인간의 실존적 균형이 깨진 현상을 의미할 뿐 완전한 병, 영원한 병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병은 다시 건강해질 수 있는 실존적 기회이고, 이 실존적 기회의 원리는 힘의 의지입니다. 철학과 의학은 인간의 실존과 만나는 학문이다. 이 명제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의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철학은 인간을 사유하는 유일한 학문이고, 의학은 철학과 별개로 병든 인간과 만나는 학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과 의학은 인간이라는 존재를 공유하는 학문인 것입니다. 의철학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실존은 어떻게 진단되는가? 우리 조르주 칸길렘, 의철학자인데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생명은 생물학적인 의미, 사회적인 의미, 실존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질병이 인간의 신체에 가한 변흉에 대한 평가에서 위의 모든 의미들은 구별되지 않은 채로 고려된다. 일단 병에 걸리게 되면 이 병이 생물학적이든 사회적이든 실존적이든 결국에 그 결과는 생물학적으로, 사회적으로, 실존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병은 병일 뿐입니다. 인간의 육체적 아픔이 정신적인 괴로움을 동반하고 정신적인 괴로움이 육체적인 아픔을 동반하듯이 병은 인간의 실존을 억압하고 좌절에 빠뜨리는 본질적인 현상인 것이죠. 하지만 칸길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나무나 토끼처럼 단순하게 살아가지 않는다. 건강과 병 역시 생물학적인 의미, 사회적인 의미, 실존적인 의미를 동시에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겠죠. 철학과 의학은 인간의 실존과 만나는 학문입니다. 철학은 그 자체로 관념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과 만난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학이 인간 자체와 만나지 않는다, 인간의 실존과 만나지 않는다라는 말은 어불성설일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철학이 의철학의 사상적 토대가 될 수 있을까라는 문제의식 아래 병자의 실존이 어떻게 의학으로부터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학은 유물론적인 특성과 생기론적인 특성을 모두 가진 특수한 학문이다. 인간은 물질과 정신으로 융합된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존재는 철학과 의학을 동시에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 철학이 인간을 사유하든 의학이 인간을 사유하든 사유하지 않든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것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철학과 의학을 동시에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아픔은 정신적인 괴로움을 동반하며 그 반대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겠죠. 중요한 사실은 병자가 겪는 고통, 즉 정신적인 괴로움과 육체적인 아픔은 병자의 실존마저 병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히포크라테스의 언명처럼 철학자가 되는 의사는 신과 같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렇듯 건강과 병은 철학과 의학이 공유하는 실존의 가치이며 니체는 이 두 상태를 정신과 의지의 영역, 즉 몸의 영역에서 해명함으로써 의철학의 철학적 토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상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철학과 의학은 이렇듯 병든 인간의 실존과 관계하는 학문입니다. 삶의 가장 근본적인 조건으로서의 건강과 병은 철학과 의학의 문제의식이며 동시에 각각의 학문이 추구하는 하나의 가치입니다. 건강과 병은 병원의 안과 밖을 따지지 않는 그 자체로 가장 본질적인 인간적 가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과 병은 인간의 삶과 관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실존의 가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병의 치료는 다시 건강하고 행복해지기 위함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병원은 병을 치료하는 곳임과 동시에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어 다시 행복해지고 싶어하는 병자가 자신의 삶을 기대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사는 치유하는 자로서 항상 병과 관계하죠. 하지만 엄밀하게 말해 의사는 항상 병으로 고통받는 가장 약한 사람과 관계할 뿐입니다. 다시 말해 의사는 병의 고통으로 인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관련한 모든 것들을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인식하는 병자의 실존과 관계합니다. 이렇듯 의사는 항상 인간의 실존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철학은 의학의 존재론적 성찰에 기여할 수 있는 학문이다. 에릭 프롬은 건전한 사회라는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환자를 하나의 인간 존재로 보아야 하며 단순히 병자로 보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병자의 실존이 과학적 이성 평가 아래 은폐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자연과학에서 보는 바와 같은 관찰이라는 자연과학적 태도로 훈련되어 있다. 그러나 만일 그가 자기 환자를 물건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알고자 한다면 그는 인간의 과학에 있어서 고유한 또 하나의 태도를 배워야만 한다. 어떻게 해야 여러분 자신이 하나의 인간 존재로서 전심 전력을 다하여 성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가질 수 있겠는가?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환자에 대한 그 어떤 강령도 공허한 구호에 불과할 뿐이다. 에릭 프롬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분명하죠. 환자는 환자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병자의 고통, 환자의 고통 안에는 정신적인 고통이 항상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철학은 의학의 존재론적 성찰에 기여할 수 있는 학문입니다. 만약 건강과 병이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관점에서만 해명된다면 인간의 존재론적인 자연 역시 그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 생명을 가진 자연입니다.
하지만 이 존재는 생명 안에 내재한 생명력에 의해 끊임없이 생성하고 생기하는 자연입니다. 의학은 철학일 수 없고 철학 역시 의학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철학적일 수 있고 철학 역시 의학적일 수 있습니다. 의학은 매 순간 인간과 직접 만나는 실천적 학문으로서 그 어떤 학문보다도 철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철학자보다 인간을 많이 만나는 직군에 있는 사람은 의사겠죠. 의사가 철학자보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의학이 철학보다 더 많이 병든 사람과 관계하고 의사는 철학자보다 더 많이 아픈 사람과 만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철학은 의학의 존재론적 성찰에 기여할 수 있는 학문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철학의 임무는 의학의 본질과 목적의 인간이, 다시 말해 환자가 그 중심에 자리하지 못하는 현상에 대한 철학적 성찰입니다. 이렇듯 의학의 인문학적 성찰에 대한 시도는 21세기 의학의 자기 반성이기 이전에 이미 한 인간으로서의 우리의 몸이 요청할 수밖에 없는 존재론적 사안인 것입니다. 물론 인간이 생물학적 개체라는 사실은 부정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생물학적 개체 이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의학도 마땅히 자연과학 이상이어야만 하겠죠. 건강과 병이 인간에게 속하는 것인 만큼 의학 역시 인간의 영역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의학 역시 인간의 실존을 위해 고심하는 학문이어야만 합니다. 의학은 인간을 위해 발전을 거듭했으며 인간은 삶의 근본적인 조건으로서의 건강과 병이라는 생명 현상에 대한 모든 특권을 의학에 위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의학은 과학의 눈으로 건강과 병을 바라보고 철학의 눈으로 고통, 불안, 두려움 등 환자의 실존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병은 환자의 삶을 불안, 고통, 두려움, 좌절의 세계로 만듭니다. 그리고 환자는 그러한 자신의 세계에서 변함없이 의사의 실존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건강과 병의 실존적 의미에 대한 물음은 곧 과학적 의학이 가진 한계에 대한 지적이기도 합니다. 이제 과학과 인문학, 보다 구체적으로 의학과 철학은 인간의 건강과 그의 건강한 삶을 위한 하나의 목적을 위해 다시 만나야만 합니다. 철학은 의학의 존재론적 성찰에 기여할 수 있는 학문입니다. 그렇다면 철학은 의철학의 사상적 토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